안녕하세요. 여기가 승부처 주말 K리그 경기 분석입니다. 이번 주말에 펼쳐질 K리그 1 3경기, K리그 2 3경기 분석인데요. 축구 전문 기자 베스트 11의 김태석 기자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김태석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첫 번째 경기는 포항 스틸러스와 대구 FC의 경기인데요. 이 경기는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네, 양팀 모두 지난 라운드에서 불만족스러운 무승부에 그쳤습니다. 포항 스틸러스는 전북현대를 상대로 2대0을 앞서다 2대2로 비겼는데요. 후반 초반 두 골을 몰아치며 승기를 굳혔으나 이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공격진의 난조인 것 같습니다. 이날 포항은 슛 18개, 유효슛 8개를 쏟아냈는데 이런 단두 개의 유효슛으로 두 골을 뽑아낸 전북에 비교하면 효율적이지 못한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톱스코러인 허영주 선수가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다른 공격 자원들이 버금가는 활약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7경기째 아무런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 못하고 있는 임상엽의 침체가 포항 처지에서는 굉장히 아쉬운 상황입니다. 김기동 감독은 베스트 라인업을 더 선보일 여지가 없다고 할 정도로 선수층이 얇은 점을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기존 선수들의 분투만이 정답입니다. 네, 대구는 지난 김천전에서 무득점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대구는 김천전에서 15개의 슛을 퍼붓고도 단 한 골도 얻지 못했는데요. 공격의 핵 세징야가 부진에 빠져있다는 게 가장 큰 걱정입니다. 세징야가 골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으니 당연히 대구의 공격력 좋지 못한데요. 현재 K리그 1 3경기 연속 무득점입니다. 그나마 시즌 내내 좋은 모습을 보였던 고재현의 득점까지 8월 이후 터지지 않고 있어 괴로운 상황입니다. 양팀 공인 스코어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선수들의 최근 페이스를 고려할 때 포항이 대구보다 조금 더 우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포항의 경우 허용준 이외에 공격수들의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미드필더들이 모자란 부분을 채우고 있는 반면 대구는 현재 마땅한 대안이 없어 보입니다. 또한 대구는 수비에 정태욱이 출전 정지 처분을 받아 수비에 다소 문제를 안고 경기에 임하게 됩니다. 포항의 우세를 예상합니다. 네, 공격진의 부진이 있지만 그래도 포항 미드필더들의 활약을 배경으로 포항의 우세를 예상하셨네요. 다음 경기는 김천 상무와 전북 현대의 경기인데요. 이 경기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김천의 부진은 돌파구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 2연패를 달리다 대구전에서 0대0 무승부를 기록. 연패를 끊을 수 있었지만 이날 김천은 초점 없는 공격으로 상대의 이렇다 할 위협을 가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김재현을 중심으로 한 공격진으로 재편 중인데 아직까지 힘이 실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영재, 권창훈 등 공격 성향을 가진 미드필더들이 활력이 좀 필요한 상황인데요. 이 역시 김태환 감독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팀을 떠난 골키퍼 구성윤의 공백 역시 불안 요소인데 그나마 대구전에서 신의 골키퍼인 김정훈의 활력으로 넘어갈 수 있었으나 전북의 파상 공세를 견뎌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전북은 포항전에서 2대2로 비기며 승점을 가져오는 데 성공했습니다. 다만 이날 경기에서 슈팅 6개밖에 기록하지 못할 정도로 공격에 전혀 힘이 실리지 않았는데요. 다만 AFC 챔피언스리그 토너먼트에서 3경기 연속 연장 승부를 벌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포항전에서 정상적인 경기력이 나오기는 힘들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상식 감독도 바로 이 점 때문에 경기 내용보다는 어떻게든 승점 1점을 가져왔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두 팀의 승부는 100% 전력을 발휘할 수 없는 여건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체력적인 면에서는 김천이 좀 더 우세하지만 골을 넣어야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축구에서 결정력과 조직적인 면모에서는 전북이 크게 앞섭니다. 양팀 모두 악전고투인 건 똑같지만 승리 가능성은 전북이 좀 더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네, 100% 전력 발휘가 힘든 두 팀이지만 골 결정력과 조직력에서 앞선 전북의 우세를 예상하셨네요. 다음 경기는 성남FC와 울산 현대의 맞대결인데요. 이 경기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성남은 정경호 감독 대행이 지휘봉을 잡은 후 지난 수원FC전에서 2대1로 승리하며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이 경기에서 긍정적인 면모를 많이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뮬리치, 팔라시오스 등 외국인 선수들이 분전하며 포인트를 만들어냈다는 점, 수석 코치로 활동하다 팀의 바통을 넘겨받은 정 감독 대행의 전술 운영과 상황 판단이 상당히 잘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향후를 기대하게 합니다. 팀 해체 논란 이후에 팬들과 선수들이 정신적으로 하나가 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점도 상등권에 놓인 팀 중에서는 심리적 버프가 가장 강하게 발생하고 있는 팀이라는 점 역시 아이러니하지만 긍정적인 요소를 알 수 있습니다. 울산은 지난 제주전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박고의 득점을 앞서가서는 제주 외인 공격수 제르소에게 일격을 당했는데요. 경기 막판 득점에 성공하는 듯 했으나 이를 인정받지 못한 것이 좀 못내 아쉬울 것 같습니다. 최근 9경기 연속 무패를 달리고 있는 울산은 상대 역습에 꼬박꼬박 한 골씩 내주는 패턴으로 최근 경기가 흐르고 있어 고민이 많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수비형 미드필더, 풀백,
센터백까지 상호적으로 공간을 커버하는 조직적인 플레이가 잘 이루어지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 경기에서는 주전 라이트백인 김태환이 경고 누적으로 출전하지 못하게 되는 만큼 수비에 더욱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공격력 하나만큼 현재 리그 최강을 자랑하는 만큼 이를 극복할 만한 힘은 충분합니다. 전체적인 전력이나 흐름으로 볼 때 울산의 우세가 점쳐집니다. K리그에서 살아남으려는 성남만큼이나 3년 연속 역전 우승 실패는 없다고 다짐은 울산의 심리적 동기부여 상태가 상당한데요. 지난 9경기에서 득점을 계속 쏟아내고 있는 공격력 등 여러 요소에서 성남보다 유리한 지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즌 두 차례 맞대결에서도 울산이 1승 1무를 앞서 있고요. 성남을 상대로 단 한 골도 내주지 않을 정도로 수비도 탄탄합니다. 울산의 우세를 예상합니다. 네, 성남 상대로 무실점 경기를 펼치고 있는 울산의 우세를 예상하셨네요. 다음 경기는 K리그2 충남 아산과 부천 FC의 맞대결인데요. 이 경기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충남 아산은 지난 전남 드래곤즈전에서 3대1로 승리하고 6경기에서 이어졌던 우승의 고리를 끊고 반전했다는 점은 큰 의미를 부여할 만합니다. 공격적인 측면에서는 멀티골, 심지어 2경기 연속골을 만들어내는 등 시즌 막판 스퍼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강현이 독점하고 있는 득점 루트가 단순해 보여도 이처럼 확실한 스코어를 가진 팀도 몇 없습니다. 충남 아산의 승리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입니다. 그런데 부천 FC의 분위기도 좋습니다. 무엇보다 30일 경기에서 이시연의 멀티골 맹활약에 힘입어서 선두 광주FC를 안방에서 2대1로 제압했다는 점이 사기를 드높입니다. 충남 아산과 마찬가지로 5경기 연속 이기지 못해서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샀는데 광주라는 대야를 낚은 만큼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영민 부천 감독도 바로 이 점을 승차 3점 이상의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다만 공격 옵션인 한지호가 경고 누적으로 경기에 나서지 못하게 됐습니다. 최근 부상을 안고 출전을 거듭하던 한지호라는 점에서 이번 징계를 통해 한숨 돌릴 여유를 가지게 된 건 이번 라운드가 아니라 9월 둘째 주 승부를 준비할 때 도리어 보탬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부천이 심각한 부진에 시달렸던 지난해부터 올해 이르기까지 부천은 충남 아산과 대결에서만큼은 소기의 성과를 낸 적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난해에는 2승 1무 1패, 올해도 1승 2무로 부천이 상대 전적에서 앞서고 있는데요. 비슷한 조건과 상승세이지만 상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부천의 지난 행보에서 충남 아산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 면모가 보입니다. 조심스럽게 부천의 한 골차 승리를 예상합니다. 네, 아산 상대로는 항상 좋은 경기력을 보였던 부천인 만큼 부천의 우세를 예상하셨네요. 다음 경기는 광주FC와 김포FC의 맞대결인데요. 이 경기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광주는 지난 라운드 부천전에서 1대1로 패하며 상승세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지난 6월 26일 경남전 1대4 패배 이후에 11경기째 이어가던 무패 행진이 끊겼는데요. 이정효 광주 감독은 아픈 패배에도 불구하고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연승 혹은 무패 기록이 종종 선수단에 주는 심리적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번 패배는 오히려 한번 털고 넘어간다는 의미에서 긍정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정효 감독은 전술 변화를 꾀하면서 다른 팀들이 대체하기 힘든 새로운 공격 노트를 계속 개척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장신 스트라이커인 허유를 측면으로 또 다른 타깃민인 산드로를 센터포워드로 기용하고 있습니다. 아직 제대로 맞물리지 못하는 감은 있는데 성공만 한다면 상당한 파괴력을 자랑할 거라 예상합니다. 김포FC는 시즌 초부터 꾸역꾸역 승점을 쌓아나가는 면모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둘 만합니다. 주중 안산 그리너스전에서 경고 누적에 발이 묶였던 주전 센터백 김종민이 이번 광주전을 통해서 돌아온다는 것도 희소식입니다. 8월 중순 이후 좀 이 기복이 좀 줄어들었다는 건 긍정적인 요소를 할 수 있겠는데 그래도 경기를 거듭할수록 좋은 조직력을 보이고 있는 광주의 활약을 막아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손석영 등 팀의 에이스 구실을 하던 공격수의 활약 역시 8월 이후로는 주춤해지고 있다는 점 역시 걱정스럽습니다. 종합적인 면에서 광주의 승리를 예상하는 이유입니다. 네, 경기를 치를수록 조직력이 좋아지고 있는 광주의 우세를 예상하셨네요. 마지막으로 안산 그리너스와 부산 아이파크의 맞대결인데요. 이 경기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안산 그리너스와 부산 아이파크의 대결은 확실한 골스코어의 존재 여부에서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라운드에서 경남의 1대1로 패한 안산이지만 8월 이후 팀 스코어로 구실을 하고 있는 김경준을 비롯해 공격수들의 파괴력이 점점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리에 대해 희망을 품어볼 만합니다. 김경준 선수는 지난 경남전에서도 득점에 성공하는 등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고요. 최건주, 두아르테 역시 김경준과 매서운 호흡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대로 부산은 지금 골을 넣을 선수가 없어서 고민입니다. 박진석 감독 체제에서 주전 스트라이커로 기용되었던 김찬 선수가 현재 부상 중이라 경기에 나설 수 없습니다. 구단 관계자 말에 의하면 10월 중순이 되어야 돌아올 예정인 만큼 사실상
시즌 아웃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설상가상으로 8월 27일 광주전에서 박정인마저 엄지성과의 충돌 이후 다이렉터 퇴장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박진석 감독은 조종 안양전에서 드로잭, 황준호 등 다른 포지션 선수들을 스트라이커로 기용했지만 아무래도 포지션이 다르다 보니까 최전방 공격이 힘이 실리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빈공에 허덕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박정희 선수의 공백 여파는 이번 안산전에서도 그대로 이어질 공산이 커 보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안산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네, 최전방 공격수 부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산인 만큼 홈팀 안산의 승리를 예상하셨네요. 김태석 기자님 분석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태석 기자님의 승부 예측을 정리해보면 포항과 대구의 맞대결은 포항의 우세, 김천과 전북의 맞대결은 전북의 우세, 성남과 울산의 맞대결은 울산의 우세, 충남과 부천의 맞대결은 부천의 우세, 광주와 김포의 맞대결은 광주의 우세, 마지막 안산과 부산의 맞대결은 안산의 우세를 예상하셨네요. 이상으로 주말 K리그 경기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 알찬 분석으로 찾아올게요. 그럼 안녕!